자, 수능이 이제 딱 109일 남았어요. 그죠? 벌써? 예, 109일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편지를 2번 정도 읽어 드릴 거예요. 재수생의 편지예요. 4년 전에 일산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예요. 자, 이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생님 벌써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편지였냐면 이 친구가 제 Q&A 게시판에다가 올린 편지였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은 이벤트를 걸었는데 100일의 다짐을 써봐라 라고 했는데 얘는 편지를 쓴 거야. 제 플래너의 첫 장을 보니 1월 2일 디데이 320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중간에 연기된 날짜를 생각하면 벌써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지도 240일 정도가 흘렀네요. 다시니까 재수겠네. 선생님, 저는 제가 정말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모두들 그랬거든요. 너는 하는 거에 비해 정말 좋은 점수를 가져간다고. 너만큼 똑똑한 애는 못 봤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최고였어요. 뭐야 얘. 그렇죠? 최고래요. 200개를 훌쩍 넘은 상장들, 남들의 칭찬, 항상 좋은 점수로만 도배되어 있던 성적표. 저는 그게 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최고의 것들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고등학교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고 거기서도 1등을 하고 당연히 최고의 대학교에 가서 최고의 삶을 살겠지. 그런데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실패할 용기가요.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실패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부모님은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그리고 난 최고의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성공의 기쁨보다 실패의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그냥 집과 적당히 멀면서 적당히 가까운 학교에 지원했고 적당히 합격해서 적당히 입학했어요. 이 친구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고등학교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고였대요. 그때부터 전 변한 것 같아요. 변했다는 것은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것 같아. 당연히 고등학교 생활은 이상과는 달랐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적당히 공부하는 척하고 적당히 놀면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 딱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가장 친한 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를 망치고 맞은 기억이었어요. 도망쳐온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안쓰러웠어요. 인생의 첫 갈림길에서 도피를 택한 제 자신이요. 그렇게 적당히 놀다 적당히 수능을 봤어요. 내신 공부는 적당히 하다 보니 포기한 지 오래였고 난 정시파니까 내신 때 내 공부를 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정시를 선택당한 여느 아이들처럼 수업 시간은 수면 시간이었고 자습 시간은 자유 시간이었어요. 느낌이 글이 잘 쓰는데 어때요? 글 잘 쓰죠? 라임도 딱 맞고 국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더 가봅시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학교에서 수능을 보러 가는 길은 죽어도 싫어서 학교 옆에 호텔을 잡았어요. 고등학교 입학 면접 보기 전날 묵었던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버너랑 냄비랑 요리도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딸 수능 보는데 밥은 해주고 싶다고. 난 재수인데. 그렇게 사놓기만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EBS 정리교재. 내년에는 탐구 바꿀 거니까 하지 말자고 했던 책장에 처박혀뒀던 앞부분만 새까만 탐구 기출문제지. 교과서 개념도 모르는 수능 특강을 보고 잤어요.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엄마가 호텔방에서 밥을 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재수인데. 사실상 지난 2주는 아니 1년은 재수 전 애들이랑 수학여행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기억밖에 없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사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날 위해 여기까지 와서 뭘 하는 거지? 그냥 그러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11월 모의고사 같은 수능을 보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가채점은 안 했어요. 내 실력을 모르니 점수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내가 수능을 봤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쯤 새벽에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점을 했죠. 국어 1, 이거 잘하잖아. 수학 2, 영어 1, 탐구 2, 3, 아랍어 4. 이거로도 갈 수 있죠.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뿐이지만 사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망해버려서 억울하다고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울고불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숙하게도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은 나라는 사람의 3년 그 자체였어요. 드라마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바랬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난 단 한순간이라도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있는가. 고등학교 원서를 썼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언제나 저는 결과에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 결과가 웃겼어요. 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이구나.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말 많이 반대하셨어요. 저를 못 믿으시겠대요.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 입에서 너는 안 돼! 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최고라고 너 때문에 산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드라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제 눈앞에 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야만 했어요. 이번에도 피하면 난 정말 돌아갈 길이 없을 것이란 걸. 재수가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설득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재수하는데 엄마가 무조건 안 됐대요. 안 된다고 했대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재수하지 않으면 난 한 번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대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재수시켜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241일 모두 최선의 시간들을 보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은 의지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안일함, 게으름, 현실 도피로 수도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수학 14번 문제를 3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눈 밑에 파스를 발라가면서도 지난 8달 동안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벌써 시간은 흘러 디데이 2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저는 머리가 좋을까요? 저는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는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제 수능 성적은 더 떨어져서 현역 때보다 못한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바꿨어요. 저는 1년 전에, 3년 전에, 19년 전에 저와는 정말 뼛속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며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특이한 친구들도 만나봤지만 결국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친구들은 묵묵히 노력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재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수능에서는. 비록 현강을 들을 때는 학원 전기세나 내고 숙제를 다 해간 날은 손에 꼽히는 걸 넘어서 사실상 없어서 선생님께서는 제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선생님은 제게 은인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수험생활 넘어 인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뜨겁네요. 자, 좋은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100일 뒤 최선의 결과로 연락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였어요. 책은 저 말고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주셔도 돼요. 다만 수능이 끝나면 쌤께 감사한 제 마음이 점수에 가려질까봐. 그쵸? 디데이 100일을 빌려 써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편지를 쓰지 마세요, 제발. 올해가 마지막이야.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 친구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비스무리한 대학은 갔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봅시다. 우리는 수업합시다.